복덩이를 주워온 남한산성에서 이번엔 아기 고양이들을 봐버렸다. 눈도 뜨지 못한 아기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. 사람 손 타면 어미가 버린단 말에 고민하다 발걸음을 옮겼다. 그때 데려왔어야 했는데 1일차, 2일차, 3일차. 다시 찾아간 곳엔 여전히 어미가 없었고 위에 두 아이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. 형제들의 체온으로 맨 밑에 있던 아이만 간신히 살아남았다. 더 일찍 와볼걸. 미안해 얘들아. 우리는 어미가 누군지 안다. 어미도 어린 고양이였다. 애가 애를 낳은 셈이었다. 아기를 낳고 놀라서 도망간 건지 그 이후로 어미는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다. 비쩍 마른 몸으로 어딜 간 건지 걱정이 된다. 두 아이를 묻어주고 살아남은 아이는 병원에 데려갔다. 병원에선 애가 너무 어려 특별히 할 수 있는 검사도 없고 어미 보살핌 없이 살아남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. 그래도 2시간마다 열심히 우유를 먹여보라 했다. 걔도 처음, 고양이는 더욱 처음 키워본다. 상자에 수건과 핫팩을 넣어 임시로 집을 만들어줬다. 호기심 많은 복덩이가 궁금해 미치려고 했다. 여동생이래 복덩아, 너 언니 됐어. 새끼 고양이를 처음 보는 복덩이. 냄새 맡고 맛보고 경계한다. 다시 다가와서 똥꼬 냄새로 정체를 확인한다. 집요하게도 맞는다. 너무 신기한지 자꾸만 맛을 보는 복덩이. 너무 작은 동생이 아직 낯선 복덩이다. 가까운 듯 먼 듯한 둘의 사이다. 남한산성 출신들. 너도 엄마가 버리고 갔어? 복덩이가 그렇게 묻는 것만 같았다. 한 손에 쥐어지는 너무 작고 소중한 악갱이. 복덩이가 이제 1살이라 손이 많이 가고 우리도 이세계획에 있어 악갱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다. 악갱이를 집에 데려온 건 일단 살리고 보잔 마음이었다. 갑작스러운 첫 임보. 곱게 키워서 제일 귀여울 때 입양 보내주려 했다. 정이 들까봐 이름도 못 지었다. 뭐라고 부르긴 해야겠고 애기니까 그냥 대충 꼬물이라고 부르게 됐다. 분명 아무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니 이 아이는 우리에게 꼬물이라는 이름으로 마음 깊이 남게 되었다. 어미 젖도 못 먹고 3일을 꼬박 굶었을 꼬물이. 넌 처음 먹는 우유, 우린 처음 먹여보는 우유. 서로가 너무 미숙했지만 살아보려고, 살리려고 우리는 참 애썼다. 너에게 체온을 나눠준 형제들 목까지 살아야 한다 꼬물아. 밥을 먹이며 매일 얘기해 주었다. 꼬물이가 정말 살 수 있을까?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2시간마다 밥을 주고 트림을 시키고 배변을 유도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. 한 방울씩 천천히 우유를 줬지만 꼬물이는 잘 삼키지 못했다. 우리가 요령이 없었던 걸까? 우유를 주면 절반은 흘리는 느낌이었다. 그래도 배꼽시계가 2시간마다 울리는 꼬물이었다. 2시간마다 귀신같이 울어대서 밥 주는 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. 밥을 다 먹이면 손으로 배변을 유도해야 한다. 그럼 소변이 조금씩 나온다. 원래 어미가 핥아서 해주는 건데 우리의 서투른 손짓을 꼬물이는 이해해줬을까? 꼬물이 소변 냄새를 맡았는지 복덩이가 또 호기심을 보였다. 집착이 심해서 아빠한테 여러 번 혼났다. 4일차. 아빠가 다이소에서 꼬물이 집대용 바구니를 사왔다. 복덩이는 마치 어미처럼 꼬물이를 보살폈다. 시도 때도 없이 꼬물이를 핥아줬다. 혹시 꼬물이한테 안 좋은 건 아닐지 병원에 물어봤는데 핥아주면 좋다고 웃으셨다. 복덩이가 이렇게 모성애가 넘치다니 중성화를 괜히 했나 후회했다. 모성애가 너무 강해서 제지할 정도였다. 고집은 더럽게 센 가시나. 지가 낳은 줄. 복덩이는 엄마의 손길을 기억해서 이러는 걸까? 복덩이 눈에서 꿀이 뚝뚝. 꼬물이 밥을 먹일 때, 트림 시킬 때, 배변 유도할 때 매번 복덩이는 꼬물이를 챙겼다.
마치 복덩이와 공동 육아를 하는 기분이었다. 꼬물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이 복덩이라면, 그래서 복덩이를 엄마로 알게 된다면 그땐 어떡하지? 그럼 꼬물이 입양 못 보낼 것 같은데, 그런 생각도 했었다.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복덩 아빠는 처음부터 키울 생각으로 꼬물이를 데려왔다고 한다. 나한텐 우선 비밀로 해야 처음에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수월할 테니. 본격 복덩이 케어 타임. 알려준 적도 없는데 핥아서 소변을 유도하고 그 소변을 다시 또 핥아서 깨끗하게 청소시켰다. 복덩이는 정말 어릴 적을 기억하는 걸까? 아니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모성이일까? 5일차. 밥을 줬다고 조금씩 크는 것 같았다. 생김새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다. 눈을 뜨면 어떤 얼굴일까? 우는 소리가 우렁찬 걸 보니 앙칼진 양이 모습이려나? 너무 궁금했다. 이 귀여운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많이 궁금했었다. 넌 분명 형제들 목까지 살아서 행복해져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. 반드시 살 운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. 쓰담쓰담 해주며 트림을 시키면 참 평안해 보였다. 실외배변견인 복덩이 산책길에 꼬물이도 이동 가방에 잘 모시고 함께 나왔다. 푸릇푸릇한 자연 속에서 내 식구가 함께 즐기는 피크닉이 뜻밖의 선물 같았다. 밖에서도 공동 육아 중인 복덩이, 둘 다 5월생이라 더 특별한 인연 같았다. 지나가던 할머니가 둘의 각별한 모습을 보며 굿럭이라며 행운을 빌어줬다. 정말로 이 아이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할 것만 같았다.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곤히 잘 자던 꼬물이. 6일차. 전날 새벽까지도 평상시와 같던 꼬물이었는데 아침이 되니 몸이 굳고 숨이 멎어 있었다. 너의 운명에 행운이란 건 없었던 걸까? 점차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건 착각이었을까?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처음 발견한 날 데려왔더라면, 아니 밥을 더 많이 줬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까? 많은 자책과 후회와 그리움으로 꼬물이를 형제들 옆에 묻어줬다. 복덩이가 안 보는 틈에 묻어줬는데 어떻게 알고 그 자리를 찾아가 땅을 마구 파던 복덩이였다. 그날 복덩이도 죽은 꼬물이를 물끄러미 보며 놀란 듯 보였으나 꼬물이가 죽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. 꼬물이가 있던 자리의 냄새를 하염없이 맡고 꼬물이를 보살피던 곳에서 무기력한 하루를 보냈다. 2024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작은 꼬물이의 일생. 잠깐이나마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웠어. 개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길 위에 작은 야옹이들도 위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선물 받아 버렸다. 꼬물이로부터. 부디 고양이 별에서 잘 지내주렴. 나의 작은 키티 사랑한다. 사랑해.